2018년 8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했다. 총 80시간의 교육과정 수료로 도시농업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 자격증 9종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보건, 식물보건, 농화학, 원예를 소지한 자에 한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론에서는 도시농업의 예, 도시정원의 예, 화훼, 원예작물생 및 토양 등에 대해 배우고, 실습에서는 현장 실습을 통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팜 등에 대해 배웠다. 도시정원의 예, 수업 중 동서양이 편하게 느끼는 정원의 차이와 루벤스 그림 가든 오브 에덴을 에덴의 정원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오역된 미술사 수업, 여행 중 마우리츠 할스 미술관에서 본 에덴 동산과도 연결되었다. 도시농업 전문가 수료 후 자격증을 받기 위해 화훼기능사 시험을 신청했다. 2020년 2월 9일에 화훼기능사 필기시험을 합격했으나 코로나로 실기를 배우지 못하고 2년 지나 무효가 되었다. 유기농 기능사 필기시험 두 번째 도전하여 2022년 6월 15일 합격. 책이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몇 문제 나왔다. 시험 문제 1번부터 농호, 비료 등 모르는 단어도 많아 문제를 다 푸른 후 이번에 떨어지면 시험 안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점수 눌렀더니 합격이다. 사실 공부한 거라곤 이 책의 문제 200~300문제 푼 게 전부다. 이번엔 외워지지도 않아 지난번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시험 보는 내내 아는 게 거의 없어 참패할 줄 알았다. 결과는 한 문제 차이로 붙었다. 지난번에 계산 문제 하나 틀려 떨어지고 이번에 계산 문제 서너 개 다 맞으니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는 기초 지식 저장된 걸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듯. 지난번엔 1R는 10m 곱하기 10m인 걸 확인하고 외운 여다 안 보고 가. R의 단위를 알아야 되는 문제 2개 중 1개를 틀렸다. 이번에도 R를 알아야 되는 문제였다. 1리터는 1kg은 1000g, g은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환산할 때 미터와 센티미터 단위 맞추는 계산을 잘해야 한다. 토양의 공급률 문제 나올 것 같아 확실하게 식을 외웠는데 안 나왔다. 사실 용어를 이리저리 바꿔서 그렇지 단위 면적당 분자, 무게 계산은 학창시절 풀었던 문제로 어떤 공급률을 묻는지 모를 뿐이지. 어떤 답을 원하는지 문제를 정확하게 쓰면 기하 계산은 아직 할 수 있다. 유기농업 이론은 일본 책을 베꼈는지 용어들이 일본식 한자들이다. 필기 합격 후 실기 공부 시작. 토양은 케오리나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등 대학 때 익숙한 단어들이 나온다. 대학 때는 화학적 성분, 원자, 결합 위주로 공부했다면 유기농 공부는 농사짓기에 필요한 유기물과 염기성 공급률 등을 공부한다. 몇 년 전 모 치약 광고에서 좋다고 하는 성분을 보니 파이로필라이트 등이 치약에 들어가 좋다고 선전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다. 파이로필라이트는 45년 전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치약에 들어갔던 성분이다. 전문 용어를 모르는 자에겐 파이로필라이트가 대단할 듯. 쉽게 말하면 돌가루이다. 화장품의 파운데이션도 내가 화장품 회사 다닐 때는 기본은 카오리나이트로 돌가루였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색조도 돌가루 성분이 많다. 은색은 갈치 비늘에서 만든다지만 지인 중에 방향제를 만든다며 제올라이트가 들어가는 신기술인 것처럼 말할 때 학창시절 들어보지 못했던 성분이라 새로 개발된 것인 줄 알았었다. 그 얼마 뒤 스마트팜 수업 견학 중 수입한 딸기 배지에 써있는 문구에 제올라이트가 있었다. 쉽게 말해 또 돌가루 성분 아냐 하는 의구심 들었는데 유기농 책에도 배지에 들어가는 성분이라 써있다. 제올라이트. 미세 다공성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인 제올라이트는 주로 흡착제나 촉매로 활용된다. 이 물질은 1756년 스웨덴의 광물학자
크론스테트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흙투석을 빠르게 가열할 때 그 광물에 흡착되어 있던 물이 대량의 증기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는 끓여야 한다는 뜻의 그리스어 와 돌이란 뜻의 라는 단어를 합쳐 제올라이트라는 명칭을 붙였다. 중경, 경축순환농법, IPM 기지 등 용어도 이해를 못해 검색했다. 중경, 작물의 생육 도중에 작물 사이에 토양을 가볍게 긁어주는 작업. 그 목적은 밭에서는 딱딱해진 토양을 부드럽게 하여 투수성 통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작물의 뿌리가 잘 자라게 하고 또 토양 내부의 건조를 막으며 논에서는 물이 개어있는 상태이므로 벼의 뿌리가 산소 결핍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경에 의하여 토양을 뒤집어 주면 토양 속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또한 암모니아태 질소의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 토양을 갈아엎기 때문에 잡초도 제거되므로 제초도 중경 목적의 하나이지만 작물의 뿌리가 끊어지므로 중경제초에 의한 피해도 있다. 예를 들면 보리의 경우 한 발이 있을 때 중경제초에 의해 뿌리가 끊어지면 한 발의 해를 조장하게 되며 또한 유수 형성 이후의 중경은 감수의 원인이 된다. 벼에 있어서도 유수 형성 이후에 뿌리가 끊어지면 감수를 초래하므로 중경은 출수 30일에서 35일 이전에 해야 한다. IPM 육종적, 재배적, 생물적 방제법을 동원하여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병해충이나 잡초를 방제하는 것을 종합적 방제라고 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농업 경영의 개념에서 종합적 관리라고 한다. 경축순환 농법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경종 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 사육 마리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 기지는 검색해도 없다. 경종도 모르겠고 한자가 함께 써 있어야지 한자 용어를 한글로 써놔서 전혀 모르겠으니 유기농 책이 일본 책을 베껴서 일본 용어를 쓴 탓일 수도 한자를 배운 세대도 이해를 못하는데 한자 배우지 않은 세대들은 나보다 공부하기 힘들겠다. 반일 운동하는 자들 100년 전 조선이 약해서 당했던 역사만 들추지 말고 학문 분야라도 한국적 용어를 만들어 넣어 책이 편찬되는 항일 운동부터 하기를. 나는 이해가 되어야지 외워지기 때문에 용어를 알아야 했지만 시험 볼 때 위에 공부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다. CBT 예상 문제에서 겹치는 문제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이 나왔다. 2023년 7월 10일 실기 합격 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청해 자격증을 2개 추가하였다. 유기농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요즘 유기농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봤죠? 자연 그대로의 농산물을 먹고 싶은 욕구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기농 농사가 생각보다 꽤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런 유기농 농사의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자격증이 유기농 기능사입니다. 이걸 따게 되면 유기농업의 기초부터 심화된 기술까지 배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농업을 시작하거나 전문성을 키우기 딱 좋아요. 무엇보다 요즘 건강과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유기농 기능사는 앞으로도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많은 분의 도전 기대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